가장 조용한 침묵이 사실은 가장 파괴적인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2천억 원의 군사 자금을 지원했다는 미국의 명분은 이란에게 가장 잔인한 내전을 선물했습니다. 신의 대리인이 머물던 테헤란의 궁전이 무너진 자리에는 신의 구원이 아닌 인간이 만든 가장 정교한 삼면 포위망이 펼쳐졌습니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선택했다는 이 비정한 모순이 어떻게 한 국가의 운명을 단 5일 만에 끝장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폭격 소식이 아닙니다. 인도양의 불길이 왜 우리 안방의 육아와 물가를 태우는 대재앙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전세계 부유층들이 4억 원을 들여 사막을 건너 도망치고 있는지 그 이면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낡은 지정학적 질서가 박살나는 굉음입니다. 때는 2026년 3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인도양에서 시작된 불길이 이란 본토를 덮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이란 국민들은 창문을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폭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공식 개시된 에픽 퓨리 작전은 이제 5일째를 맞이하며 이란이라는 국가의 뇌와 심장을 직접 타격하고 있습니다. 작전 개시 단 100시간 만에 이란 해군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제독은 이란의 모든 군함이 인도양 바닥으로 가라앉았다고 공식 발표하며 전세계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이 아니라 한 국가의 해군력을 물리적으로 지워버리는 소멸의 과정이었습니다. 미군이 투입한 5만 명의 지상군과 200대의 전투기는 이라크 전쟁 당시에 보여준 초전박살 작전보다 2배 이상 강력한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차가운 바닷속은 이제 17척의 이란 군함이 잠든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란 해군의 자부심이라 불리던 최신의 호위함 아이리스 데나호의 최후는 참혹했습니다. 미 해군 잠수함이 발사한 MK-48 주몰의 한 발의 데나호는 마치 종이배처럼 두 동강이 났습니다. 영상 속에 포착된 그 모습은 현대전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함체 측면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고 180명의 승조원 중 87명이 현장에서 전멸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란이 가장 공을 들여 운용하던 핵심 잠수함마저 미 잠수함의 은밀한 사냥에 걸려들어 선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채 수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그 어디에도 이란의 깃발을 단 군함은 단 한 척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미군의 수중 사냥은 이란의 해상 통제권을 완벽하게 분쇄해버렸습니다. 한때 중동의 바다를 지배하겠다던 이란의 야욕은 차가운 인도양 바닥에 고철 덩어리가 되어 가라앉았습니다. 해군 전멸보다 더 큰 충격은 이란의 정신적 지주였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죽음이었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정밀 타격에 의해 하메네이가 사살되면서 이란의 신정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휘체계의 정점이 사라진 테헤란은 극심한 패닉과 혼돈에 빠졌습니다. 신의 대리인이라 믿어왔던 지도자의 허망한 죽음 앞에 이란군은 통제불능의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부재와 대통령궁의 파괴는 이란 내부에서 극심한 자중질환을 불러왔습니다. 누가 다음 명령을 내릴 것인가를 두고 지휘부 내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는 칼날이 번뜩였고, 그 사이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폭격기들은 이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도부의 물리적 공간이 파괴되자 지휘관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했고, 이는 곧 이란 국방 시스템의 완전한 와해로 이어졌습니다. 페르시아 천년의 역사가 쌓아온 신성한 체제가 단 5일 만에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뚫린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란의 서쪽 국경이 열렸습니다. 이라크 북부에 거점을 둔 쿠르드 지상군 수천 명이 이란 본토로 전격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던 제3전선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CIA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쿠르드 반군은 이란 혁명수비대 전방 기지들을 순식간에 초토화하며 내륙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란 체제하에서 억압받아온 이들에게 이번 전쟁은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수건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쿠르드 지상군의 본토 진격은 단순히 영토의 상실을 넘어 이란 내부의 민족 갈등에 불을 지피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부 국경 도시들은 쿠르드군의 수중에 떨어졌으며 이란 정규군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미국의 폭격과 땅에서 밀고 들어오는 쿠르드군의 협공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괴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상전의 배후에는 미국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습니다. 서방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CIA는 쿠르드 반군에게 2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군사 자금과 현대식 개인 화기를 지원했습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은 쿠르드군에게 이란 내부의 핵심 군사시설에 대한 실시간 위성 정보를 공유하며
이들이 마치 미군의 지상군처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지상군 투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도 이란 본토를 효과적으로 유린하는 고도의 대리전 전략입니다. 2천억 원이라는 돈은 쿠르드족에게는 독립을 향한 연료가 되었고 이란에게는 체제 전복을 향한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CIA와 쿠르드 지도부의 비밀 결사는 이란의 방어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으며 이란군은 이제 어디를 막아야 할지조차 모르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란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쪽 국경에서는 아제르바이잔군이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미 휴가 중인 군인들을 복귀시키고 이란 국경 지역에 이스라엘제 하롭자폭 드론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삼면 포위망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북부 전선의 위기는 이란에게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이란군은 서부 전선의 쿠르드군을 막기 위해 병력을 이동시키고 싶어도 북쪽의 아제르바이잔군이 언제 국경을 넘을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병력을 분산시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적 지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의 움직임은 이란의 북부 핵심 도시들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지상과 바다 그리고 북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쏟아지는 이 압도적인 압박은 이란이라는 국가가 가진 물리적 기반을 문자 그대로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는 전선을 넘어 화려한 도심의 중심부까지 침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유층들이 모여 살며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던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이제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흐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란의 보복 미사일이 걸프해 상공을 가로지르기 시작하자마자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엘리트들은 즉시 전용기를 호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향하는 탈출로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들이 끝도 없이 늘어섰고 전용기 티켓 한 장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4억 6천만 원이 넘는 35만 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생명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이 황금의 도시를 덮친 것입니다. 화려한 파티가 열리던 요트 선착장은 이제 도망치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 피난처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자의 탐욕이 빚어낸 전쟁의 참혹한 민낯이자 우리가 마주한 2026년 중동의 비극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은 이란의 불길이 곧 우리 집 보일러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생명선의 70%가 통과하는 중동의 바닷길이 차단되자 국제 유가는 역대급 대재앙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란 본토의 폭음은 우리 안방의 물가를 태우고 있으며 인도양의 불기둥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금률이 낮은 우리에게 이 전쟁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실존적인 위기입니다. 중동의 질서가 재편되는 이 거대한 격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가장 서늘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힘의 논리를 무시한 채 평화만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지금 인도양의 화염을 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단순히 군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권이 걸린 최우선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해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이 결국 거대한 해일이 되어 이란의 심장을 삼켰습니다. 이 5일간의 기록은 인류 역사의 기술적 압도가 불러온 가장 비극적인 소멸의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무너진 도시와 사라져간 모든 생명 앞에 깊은 탄식을 보내며 부디 이 파국이 인류의 더 큰 불행으로 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